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준비해봤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주가의 흐름이 실적 결과에 따라서 갈리는 모습도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최근의 모습이죠.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 뒤 연일 상승하며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인데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김규현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관심이 많이 갈 만한 제목의 리포트들을 많이 발간하시던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네, 그죠? 맞아요. 네. 처음 저도 인사드리겠네요. 네, 맞아요. 앞으로 또 재밌는 거 가지고 많이 나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저희 넷플릭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나온 이후에 1위 사업자의 여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매출을 끌어가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안에서 하고 있는지, 또 장기 성장의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그를 여실히 반영했고 실제 실적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았던 건지 실적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2025년 1분기 매출은 105.4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3.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2025년 1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표한 가이던스를 상회한 거고요.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도 모두 상회한 아주 좋은 결과였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흔히 보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시장 기대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 전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은 실적이었다라는 네,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 실적을 볼 때는 뭐 매출액, 영업이익 말고도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보다 다양한 내용들을 들여다봅니다.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이익률은 얼마나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주요 지표로 확인하는데 전분기에 어땠을까요? 일단 주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초에는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4분기 때 고점을 기록한 이로 미국에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워낙 정치 경제적 네.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때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1분기에 호실적을 내어주면서 다시 이제 전고점을 갱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고점을 갱신했던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실적도 매우 좋았지만 네. 4월 14일에 실적 발표 이전에 비전 2030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내부 자료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2030년까지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3배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였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넷플릭스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가입자 수 또한 2024년 말 3억 명에서 2030년까지 4억 명으로 늘리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30% 이상 네, 그렇죠. 늘려가겠다라는 일단 포부를 밝혔고 그를 뭐 시장에 반영했다. 네. 그리고 좋았던 실적도 플러스 알파가 됐다라고 네, 그렇죠. 봐야 하겠네요. 그럼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일단은 뭐 영업이익 확 늘려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가입자도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흐름은 어떤지를 좀 볼까요? 네, 영업이익 차트를 보시면 네. 원래는 이제 넷플릭스의 시가총액 자체가 신규 가입자 증가에 연동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2024년 말을 기준으로 가입자 수라든지 신규 가입자 수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네네.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2022년 말쯤에 신규 가입자 수가 역성장, 그러니까 전분기의 가입자 수보다 2022년 말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네네네.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넷플릭스는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이런 신규 가입자 수 지표로 시가총액을 흔들리게 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시는 차트와 같이 주가가 영업이익에 연동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 수는 줄어도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면 투자자들이 그거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비전 2030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영업이익을 늘리는 그런 성장 전략에 가장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 2배 늘리는 동안 영업이익은 3배 네, 늘리겠다라고 그쵸. 했으니까 영업이익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성장을 가져가겠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 주가도 그에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파이가 커져야 하는 거고 매출이 성장해야 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매출은 어느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성장에 있어서 또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 보면 지역별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차별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를 공개한 2024년 말까지는 이 지역 가입자 수를 4개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실적을 발표할 때 크게 4가지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 미국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UCAN, 그래서 북미 지역이고요. 그 다음이 유럽과 중동을 아우르는 EMEA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시장으로는 아태 지역, 한국이 소속된 APEC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미 시장이다라고 하는 라탐 지역, 이렇게 4개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북미 지역과 그 유럽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 수 증가세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검은색 선 차트가 센서 타워에서 파악 중인 MAU, 그러니까 월간 몇 명의 사람이 넷플릭스를 모바일 앱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한 지표이고요. 그리고 주황색 수가 넷플릭스에서 발표하는 가입자 수입니다. 지역별 가입자 수. 근데 이 2개 지역을 보시면은 주황색 그 선 그래프가 검은색 선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넷플릭스 모바일 앱 이용자보다 이 가입자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게 물론 모바일 앱 이용자이기 때문에 TV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잡히지 않아서 괴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이 2개 지역에서 어떻게 매출을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한다면 Q의 증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P의 증가로서 이 2개 지역의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역이 4개였잖아요. 그래서 또 나머지 2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 2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주황색 선 그래프가 검은색 선 그래프보다 훨씬 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 이용자 수보다 가입자 수가 현저히 낮은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저 주황색 선 차트를 최소한 저 검은색 선 그래프와 만나는 정도로는 가입자 수를 증가시킬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객단가, ARPU를 높이기보다는 우선 Q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이들 국가가 주로 소비하는 콘텐츠를 강화한다든지 혹은 아직까지 그 이탈률에 대한 우려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Q 정책을 늘리는 그러한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사실 북미 지역이잖아요. 북미 지역에서 넷플릭스가 P를 높여가겠다라는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스포츠 콘텐츠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북미 지역에서 넷플릭스에 들어오지 않은 마지막 한 줌의 가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도 바로 스포츠 콘텐츠고요. 그리고 객단가를 높이거나 광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도 바로 이 스포츠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인지 주로 이제 넷플릭스가 들여온 콘텐츠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격투기고 하나는 북미 풋볼 리그 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 2가지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주로 40대, 50대의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 전체의 사용자 수의 인구 통계학적인 걸 살펴보면은 대부분 20, 30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넷플릭스가 핵심적으로 타겟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연령대와 성별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바로 이 스포츠 콘텐츠입니다.
네. 그 스포츠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가져가겠다라는 건 이제 그동안 넷플릭스가 타이팅하지 않았던 40, 50대 남성들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고 앞서 이제 광고 매출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광고 매출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 넷플릭스가 아직까지는 광고 매출이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그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광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의 광고 단가로 이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전체에서 가장 비싼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북미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미국과 캐나다 지역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중에서는 스포츠가 콘텐츠 단가가 가장 강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소비 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북미 지역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팬덤의 충성도가 굉장히 강해서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광고에 대한 몰입도가 다른 콘텐츠보다 강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북미 지역, 특히 스포츠 콘텐츠를 운영을 할 때 넷플릭스가 광고 단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가입자도 좀 그동안 가져오지 못했던 군의 가입자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광고 쪽에서의 매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은 사실 굉장히 로열티가 높은 집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제작비를 콘텐츠 제작비를 너무 높여놔서 생태계 자체가 어그러졌다라는 사실 지적이 많기는 해요. 또 한편으로 넷플릭스 자체도 비용을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게 그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일단 넷플릭스는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콘텐츠에 들이는 투자액의 효율화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리포트 제목을 1위 사업자의 여유라고 쓴 이유도 넷플릭스가 콘텐츠 투자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들이 1위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2025년에 넷플릭스가 발표한 콘텐츠 투자액은 180억 달러로 2024년에 160억 달러보다는 늘었는데요. 근데 이게 매출과 콘텐츠 투자액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 콘텐츠 투자액당 발생하는 매출이 늘어가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매출액과 그 KPX를 나눈 건데 이 세일즈 투 KPX가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이 주황색 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컨텐츠 투자액의 절대액 같은 경우는 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창출되는 단위 매출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매출도 그와 함께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꼭 이걸 뭐 비용의 증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마이너스 요금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 이번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이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비용 집행이 많이 들어가는 콘텐츠는 하반기에 좀 몰려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넷플릭스 측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익률을 유지하기 좀 어려운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단 가이던스 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2024년 말에 1분기 가이던스와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1분기 가이던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회했어요. 그 요번에 실적이. 그런데 연간 가이던스는 넷플릭스가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1분기 실적이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도 가이던스가 올라가야 맞는데 이걸 유지한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드는 텐트폴 작품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가는 모양새라서 이제 하반기에 텐트폴 작품이 집중되더라도 매출로 인해서 그 이익률 자체는 상쇄해줄 그러한 효과가 크게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전략으로 봤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는 콘텐츠를 쓰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시장을 생각해 보더라도 한국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 에이펙 지역의 소비자들이 다 한국 콘텐츠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한국 시장에서도 원래는 드라마 오리지널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네네. 오리지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드라마 제작사한테 돈을 다 주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좀 비싼 콘텐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즘에도 화제가 된 폭삭 소가수다 네네네. 같은 킬러 콘텐츠는 오리지널로 제작해서 다른 플랫폼들과의 차별화를 가져가지만 그 이외의 작품은 동시 방영으로 많이 전환되는 그런 추세가 많아졌습니다. 동시 방영 같은 경우는 TV 채널에서도 방영을 하기 때문에 그 TV 채널과 나눠서 비용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네네. 집행을 하고, 또한 돈이 덜 드는 예능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콘텐츠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걸 보면은 넷플릭스가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몰려 있다라고는 했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걸 집행해가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할 기조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요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플랫폼 다변화를 통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익률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가능성, 오히려 우상향하는 그림을 가져갈 가능성, 매출 증가와 함께 그런 흐름이 그려진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포부가 상당하고, 그게 실적으로도 녹아들어서 반영이 되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이익률도 높은 상황에서 주가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넷플릭스의 전략에 있어서의 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모바일 게임 사업으로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전략을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는 MAU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쇼폰과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용자들이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그러한 모양새가 있다. 넷플릭스도 물론 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큐의 증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TV 콘텐츠 말고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걸 바로 모바일 게임 어플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게임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별도로 수익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바일 게임 어플만의 이용자 수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넥스트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성향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사용자들이 생기는데, 그걸 게임으로 좀 잡아가겠다라는 전략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탄탄한 전략 하에 나쁘지 않은 숫자를 내고 있고, 그에 맞춰 주가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나온 가운데 그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또 중요한 이슈 있으면 다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규현 연구위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2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